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탄약 군무원이라는 직책이지. 자, 요거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년 퇴임까지는 쭉 가는데 이 탄약이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죠. 안 터지면 안 터지면 안전한 거야, 그렇지? 좀 무거워서 그렇지. 자, 탄약 군무원, 군무원인데 이 군무원이 점점 좋아집니다. 왜 그럽니까? 군무원하고 우리 비슷한 게 우리 뭐로 보냐? 공무원으로 봅니다. 근데 공무원은 야근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는 거로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 쪽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냐. 거기서도 이 탄약 군무원은 별정직이죠. 탄약 보관소 이런 데는 보통 산 속에 들어가 있어. 거기 사람이 잘 안 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1차 시험 붙고 2차 면접이 대부분 이쪽은 압박 면접을 많이 봅니다. 압박 면접을. 자, 그러면 시험 과목부터 보면 국어, 일반 화약학, 화공 연력학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와 한국사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이게 피곤했는데 영어는 지금 다른 거로 대체되죠. 토익이나 지텔프 이쪽으로 해서 이것도 부담이 없어. 한국사 이것도 한국사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돼. 그래서 이것도 통과하고 되는 거야. 뭐 몇 점으로 갔습니다. 그게 아니지. 그럼 시험 보는 거는 국어, 일반 화약학, 화공 연력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어는 에듀피디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담당하는 거는 일반 화약학입니다. 그럼 일반 화약학을 제가 담당하는데 여기서 화공 연력학을 꼭 먼저 듣고 오셔야 돼. 왜? 일반 화약학이 화학식이 조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화공 연력학 하신 분들은 그 화학식이 아주 쉬워. 근데 일반 화약학하고 그다음 화공 연력학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워. 여기서는 뭐 다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공 연력학을 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화약학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반 화약학은 우리 뭐가 있냐 하면 자격증에서 화약 관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화약관리 기능사, 기사, 중간에 산업기사, 기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시험 보는 과목은 이제 폭파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면 일단 뭐가 있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산점이 몇 프로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일반 화약학이 이 화약 관리 자격증에 있습니다. 이 자격증에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어서 가산점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탄약 공무원은 뭐 기사 시험처럼 기사나 기능사 시험처럼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게 아니지. 이거는 등수가 중요한 겁니다. 등수에서 1등, 2등, 3등 뭐 이게 등수가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럼 면접 볼 때 이 등수가 그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옵니다. 2차에서. 그러면 성적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낫겠지. 이 일반 화약학은 25문제 나옵니다. 그럼 25문제 나오니까 나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평균 뭐 제일 많이 주는 게 화약관리 기사가 있습니다. 하면 5점이야. 그럼 5점이니까 여기서 몇 문제가 됩니까? 하니까 5점. 세 과목 시험 보죠. 세 과목에 그러면 25문제 곱하기 3, 3, 5, 15, 3, 1은 6, 75 곱하기 5니까 한 3문제꼴 되겠네. 자, 가산점이 5점입니다 하면 약 정확하긴 아니죠. 약 5점 줘야 되니까 한 3문제는 맞은 거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산점이 없다. 그럼 저는 못 붙습니까? 아니야, 붙어요. 세 문제 더 맞으면 되잖아. 1등 하면 돼. 1등 아니면 2등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는 건 가산점은 있지만 일반 화약학 맞죠? 탄약관리 기사의 1과목입니다. 1과목인데 거기서 100점 나오냐? 그건 아니지. 여기서 이게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니까 이쪽에서 쭉 외웠어. 근데 외워가지고 내가 이거 여기서 70점 맞았습니다 하고 봐. 기사 시험은 20문제 나오니까 기사 7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군무원에선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70점 맞았어. 그러면 이게 하나 5점씩이니까 6문제 틀린 거야. 마이너스 6. 그럼 6개 틀려서 5, 6이 30 해가지고 70점 되어오죠. 6개 틀렸다. 그럼 일반 화약학 군무원 시험에서는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화약학은 여러분들 몇 점 맞아야 됩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25문제 나오는데 25문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공연력학에서 이게 상당히 어렵지. 화공연력학에서 그냥 평년작하고 국어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평년작하고 해도 일반 화약학에서 가산점까지 커버해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몇 점?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25문제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이라도 화학식이나 이런 게 나오면 화학식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화약류 성능이나 화약류 폭발에서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화공연력학을 먼저 하면서 25문제 중에 몇 개 맞아야 돼? 25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일반 화약학은 가산점 없이 쭉 나가서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 일반 화약학은 그러면 계산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죠. 이건 거의 다 암기입니다. 자, 이 암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뭐 책 놓고 다 외우세요. 그럼 다 되지. 근데 그걸 외우는 요 암기 방법을 얘기를 해드려야 돼. 암기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탁 만들어서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외우기 쉽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화약학은 암기 사항이다. 암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암기를 하겠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화약학은 제가 강의할 때는 이론을 약해서 30강 정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 이론 30강은 그냥 암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한 10강 정도로 할 겁니다. 10강 정도. 문제풀이를 10강 정도 하면서 여기서 이론에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게 중요하고 이게 나올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문제풀이 반에선 여기서 이제 암기 방법을 해서 이렇게 외웁시다 라고 나갈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합니다.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해는 못하지.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참고사항에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탄약공무원은 암기를 누가 잘하냐. 그래서 이론약 30강, 문제풀이 10강이고 이 문제풀이는 어디서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 탄약관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지금 안 나오죠. 기사와 산업기사 문제를 참고를 해서 만들고 또 어떤 거로 만드냐. 시험 보신 분들이 복원한 문제 있습니다. 이 복원 문제도 참고로 해서 요 문제풀이의 예상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생각나면 제 메일로 시험 본 문제 보내주시면 참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메일은 hongkirr@naver.com입니다. 여기다가 메일에다 보내주시거나 혹은 이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탄약 공무원을 열심히 하셔서 가산점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의 알파가 되는 거고, 가산점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게 25문제 나오는데 25문제를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화약학을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 챕터를 7개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1과목 화약의 정의, 2과목 화합 화약류, 3과목 혼합 화약류, 화공품, 화학류의 성능 시험, 화약류 폭발 현상, 안전사항 및 관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안전사항 및 관리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화약학을 가산점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하는 사람을 확실히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가산점이 없는데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가산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 화약학을 100점 맞았어? 기사시험 20개 다 맞았어? 아니죠. 다 안 맞았지. 그러니까 이거 좋고, 또 저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땄어? 옛날에 따신 거야. 옛날에 따면 이제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가산점이 있으신 분은 기억력을 다시 한번 살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한번 그렇지, 옛날에 나는 이렇게 외웠었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새로 하시는 분은 화공연력학을 탁 듣고 그리고 넘어오시면 무리 없이 쭉 나가는 거야. 왜 그럽니까? 일반 화약학은 말 그대로 암기거든. 암기니까 여기서 쭉 나가면서 이론하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해서 쭉 내용 한번 들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암기 방법으로 외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여기에 이론하면서 암기 방법은 왜 안 합니까? 이게 막 복합적으로 외워져야 돼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은 순서대로 나가야지.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문제풀이 나가면 3장하고 5장하고 합쳐. 그래서 같이 외워나가는 게 훨씬 좋겠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일반 화약학의 문제가 딱 나오면 보기 1, 2, 3, 4. 보기는 몇 개야? 4개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딱 보고, 제가 여기서 해드리는 거는 뭐 나왔어. 그 다이너마이트 성분은 뭐 탁 나오고 외우는 게 아니야. 물론 외워서 풀면 좋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맞아야 돼. 그럼 잘 모르지만 문제가 딱 있는데 잘 몰라. 근데 1번 아니야. 4번 아니야. 최소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넷 중에 하나 찍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찍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몰라. 근데 1번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그럼 답은 2번이지. 근데 잘 몰라. 근데 2번이 답이야. 답인 것 같아. 그리고 찍도록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느낌, 다시 얘기해서 또 다른 말로 감각. 요거를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를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트로 하면 화학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말 문제는 전부 같은 계열로 들어간다. 정확히는 몰라. 한데 그래서 찍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 25개 중에 몇 개? 25개로 나가는 겁니다. 25개 중에 25개.